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때가 되면 제가 아마도 들고 있는 코인을 시원하게 던질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스페인에서는 내년도 7월 1일자로 미카법, 코인 관련 규제법입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제 국가별로 이제 미카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이 타임 테이블은 지금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투명한 과세를 위해서 행정 협력 지침도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다, 입법이다, 뭐 심지어 같은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시행 시기는 다 다릅니다. 각자 알아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염두를 두어야 될 게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최소 1, 2년에서 혹은 그 이상도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후에 하고 있는 제 동생도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최근에 코인 시장이 과거 코스피의 그 악명 높았던 거의 9년, 10년간의 박스피를 연상케 할 정도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그 댓글 중에 보니까 지금 현업으로 이제 금융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종종 적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시장 구조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클리어한 명확성이 들어오기 전에 세력들이 소위 선물이다, 옵션이다, 미국이다, 혹은 해외에 있는 세력들이 서로 롱이다, 숏이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냥 한탕 해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맨날 지지부진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눈을 떠서 일어나 보면 시장이 항상 떨어져 있죠. 지금 이게 몇 달이 지속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되는 움직임입니다. 전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걸 안 좋게 보면 이거 몇 달 더 걸릴 수 있어요. 짧게는 한두 달이지만 길면 몇 달, 내년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좋은 점은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임프레션은 뭐냐? 코인 가격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다 날아갔잖아요. 금도 오르고, 미국의 주식도 올랐고, 다 은도 오르고, 동도 오르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코인 가격은 지금 억지로 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지금 토지 허가제 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냥 집을 사는데 허가를 구청장한테 받아야 이걸 이제 집을 살 수 있고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토허제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눌러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의 주요 지역 부동산 더 튀어나갈 거라 보는데요. 어떻게 튀어오르냐면 지금 눌려 있는 것을 한꺼번에 그때 반영이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내년 어느 시점에 코인 시장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나스닥 지수가 이제 원래 좀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디커플링이 지금 커졌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도 가정한 건 이겁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어내고 재무부 같은 곳에서는 돈의 유통 속도, 은행에서도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을 다 전제하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 나스닥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졌잖아요.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가야 된다. 가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이 다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한국 주식을 하셔도 되고 본인의 판단이신 거예요. 그렇죠? 나스닥이 똑같이 지금 올랐죠. AI 주식도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내년에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지 옳다 그르다의 이슈가 아니에요. 굳이 이제
그러니까 나스닥 AI에서 아직 눌려 있는 주식을 찾으시면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코인만 하니까 편파적인 생각 아니냐. 근데 저희가 이제 코인 방송을 실은 하고 있고요. 요것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사업가들, 뭐 이제 옛날에 뭐 국제 뭐 전시회다, 컨퍼런스다, 뭐 1년에도 뭐 사장님들을 뭐 이제 수백 명씩 실은 만났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그러니까 투자로 따지면 우리나라 주식도 잘하시고 미국 주식도 빠삭하시고 미국의 채권 혹은 퇴직연금 혹은 세금 나는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심지어 회사 일까지 모두 잘한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력 무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실 수 있고 부동산하고 코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력 자산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력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 수익의 8할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주력 자산이고요. 그게 주력 부문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요, 예리한 칼날이라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거 하나를 제대로 갈고 닦는 것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엣지가 있는 사업이 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을까요? 저는 사실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흔들든 말든 끄떡도 없는 나만의 주력 전공이 있으셔야 되고 주력 자산이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주변에 이제 뭐 일 잘하시는 분들 뭐 같은 직장 내에서도 같은 동종 업계에서 보시잖아요. 그 사람 뚜렷하게 한번 보십시오. 잘하는데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투자도 잘한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분이 저기 뭐 이제 투자도 박사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임원을 달았는데 투자를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는 반드시 우리는 실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제대로 못 판다면 저는 어중간하게 이렇게 걸쳐 놓는 것은 좋진 않다라는 생각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 초에 하락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CNBC 인터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폭등을 했던 게 없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70%, 80% 여기서 뭐 더 폭락이 일어난다?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죠. 반대로 하면 지금 산이 낮은데 골이 깊겠니라는 얘기를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올해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2년 동안 보면 100%, 3년 동안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300%가 올랐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파적인 얘기인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요, 앤서니 펌플리아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의 주력 자산은 코인입니다. 코인만 저는 주력 자산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 자산이에요. 보조 뭐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투자를 위한 사실은 그 월급은 받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주력 자산만 하기 때문에 그런 편파적인 자산에만 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자산도 과거 1년 전, 정확히 1년 전 국장처럼 남들이 도망칠 때만 하셔야 소위 뭐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안전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이제 뭐 저도 한두 번씩 가거든요. 하워드 막스 투자에 대한 생각. 사실 본 책이에요. 또 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역사의 처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전설적인 뭐 투자자들 책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한철 장사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훈을 크게 줍니다.
최소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뭐 워런 버핏은 뭐 거의 평생 70년 이상 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98% 제가 100%라 적으려고 했다 98% 이상 가치 투자자가 많아요. 뭐 물론 뭐 성장주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쌀 때 사서 비싸게 차익을 가져가자의 주의고요. 생각보다 그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살아남으신 분들은 거의 가치 투자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설 중에 트레이더가 없었냐? 있습니다. 제시 리버머라고 단타의 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빌 황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어마어마한 돈을 실제로 굴리셨던 개인 투자자신데요. 26조 원 비트로 파산을 하고 개인 파산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우셨어요. 존 머스낙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선물 외환시장 선물 딜러였는데 9천억을 한꺼번에 날리고 징역 7년 6개월을 삽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은 뭐 유럽 쪽에 있는 워런 버핏이라 불리죠. 이분의 책 저도 봤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럴 때 보시면 정말 뭔가 뭐랄까 알 수 없는 마음의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뭐 똑같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여러 가지 중에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라. 적정 가격은 헐값이 아니거든요. fair price라고 영어로 하던데 그냥 적당히 사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반드시 가치와 가격은 만나게 돼 있다. 단기적으로 이게 설사 2년, 3년, 4년까지도 가치랑 가격이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해서 가치는 제가 볼 때 변한 게 없어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그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죠. 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금도 역사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큰 교훈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요. 투자하시는데 통찰력이 이런 데서 당연히 나옵니다. 1933년과 1975년 사이에 무려 40년 넘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개인들의 금 소유가 실제로 금지됐어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왜가 중요해요? 왜 금을 소유를 금지시켰을까요? 이때만 해도 금과 달러가 연결고리가 있었잖아요. 태환이 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고 금을 소유하면 달러가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논거가 타당해서 금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도요. 미 연준에서는 금을 그러니까 뭐 중국이 사고 저기 뭐 브릭스 국가들이 미 국채 안 사잖아요. 저 뭐 브라질도 사고 러시아도 저 인도도 금을 엄청나게 샀어요. 2010년대 뭐 2000년도 2010년도 금을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또 이게 금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들고 있었던 금을 엄청난 양을 덤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금값을 폭락을 시키고요. CME 같은 이제 금이나 은 그 선물 시장 있죠. 거기에서 그 증거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이것을 연속으로 7차례, 8차례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유지 비용이랑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금 가격, 은 가격이 2010년도 이후로 정말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이거 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내내 금값이 무섭게 올랐잖아요. 지금 미 정부에서 이거 덤핑합니까? 금 팔아야죠. 예전 같으면. 그리고 선물 증거금 또 올려야죠. 왜? 금값 잡으려고. 이거 왜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중국에서 엄청 샀잖아요. 인도에서 엄청 샀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사고 전 세계가 지금 유럽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 지금 계속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금값이 상승하는 게 심지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제 의견입니다. 룰 체인지의 명수가 누구라고요? 이게 미국이에요. 본인의 국익에 해롭고 위기에 처했다라고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판을 뒤집어 버려요. 이걸 환율 전쟁을 지난 100년 사이에 이미 4번, 5번에서 그때마다 미국이 다 이겼어요. 어차피 지금 미국에 어딥니까? 포트녹스입니까? 금이 8,000톤이 쌓여 있다 카던데 이것을 공개를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실제보다 많이 줄어들었을까라고 보는데 거의 이견이 없어요. 반대로 중국은요. 공식적인 자료로 국가에서 들고 있는 금이 2,000톤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최소 2배, 3배, 국민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금을 들고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것 봐라. 미 국채는 안 사고 금만 사네? 과거 같으면 금값 던져가지고 이거 잡았어야죠.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금 대신에 비트코인 본위제. 근데 과거에 금 본위제 아니었습니까? 그거 본인들 불리하니까 금 연결고리 콱 끊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폭락한 겁니다. 그러면 금 대신에 이번에는 비트코인 본위제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증거 있냐? 정황상 증거, 의혹들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시아 루미스 미국의 지금도 상원 의원이시거든요. 이분이 방송에서 대놓고 미국 정부는 금을 팔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자. 심지어 법안을 추진하셨던 분이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도움을 많이 줬고 트럼프 정부랑 많이 친한 분입니다. 근데 그 법이 이제 아직 통과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증명도 못할 거면서라고 물어보신다면 증명이 되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 가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야망과 피터 틸 사단 다 사업가들 아닙니까? 하워드 루트닉이다. 제가 뒤에서 얘기 또 드리지만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크라켄 얘네들 다 기업가들입니다. 그렇죠? 사업 특혜와 미국 정부의 국익이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방향성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코인은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인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그들의 타이밍은 우리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뭐가 어쩐다 저쩐다. 우리는 그냥 지표를 보고 방향성이 맞다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지. 그 타이밍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타이밍이 오면 노골적인 야망이 반드시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죠. 여기에서 창펑차우가 사실은 그 사면 올해 받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면도 했었고. 근데 보니까 이 거래소에 USD1 스테이블 코인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건지 아십니까?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시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 봤더니 프로모션을 한대요. 연이자 20% 주겠다. 갑자기 어디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테라가 연이자 20% 준다고 했다가 비트코인 본위제 한다고 했다가 실은 저 세상에 갔었죠. 근데 지금 그것을 USD1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와 바이낸스 CG 서로 사면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 만난 적도 없다. 나는 일면식도 없다. 나는 그를 누구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실은 이미 지금 발생을 했죠. 서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기 아랍에미리트랑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USD1,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그다음 트럼프가의 밈코인들이죠. 이게 다 바이낸스에 다 짝짝꿍 맞아서 상장이 잘 됐고요. 미국의 바이낸스 코인 ETF도 지금 2개, 3개 회사가 이미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변이 없는 한 미국에서 바이낸스 코인 ETF도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거래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지금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죠. 그러면
아직 뭔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인의 호재가 전 아직 그래서 남았다라고 봐요. 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서클, 리플, 크라켄, 제미니 등등등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통령 됐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막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합법, 불법, 뭐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내년에 중간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공화당에서조차도 지금 트럼프 뭐 앱스타인 관련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들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그래서 이 거래적인 관계가 give and take가 내년에 당연히 반복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확정된 대박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측 시장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우리로 치면 스포츠 토토, 뭐 경기가 뭐 몇 대 몇 누가 이길 것이다. 이거 이제 돈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장악을 할까요? 되게 중요한, 이거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크립토닷컴이 사람을 뽑고 있네요. 마켓 메이커를 뽑습니다. 여기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을 할 테니까. 근데요, 이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게 예측 시장과 만나면 이해상충의 논란을 절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자들이 와서 거기 지금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돈을 걸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건 반칙이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업계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여기서도 나온다. 거래소가 무슨 뭐 도박장이냐. 이런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내부 마켓 메이킹 트레이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유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크립토닷컴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장을 지금 이미 다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현재 일어난 현재형입니다. 코인베이스 예측 시장 누가 들어갔냐? 지금 크립토닷컴, 트럼프 미디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이제 그 브로커 회사 굉장히 큰 데입니다. 로빈후드, XAI, 그러니까 뭐 제휴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 회사죠. 제미니, 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 폴리마켓, 파운더스 펀드가 어디입니까? 피터 틸 그 투자 회사입니다. 거기서 폴리마켓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칼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또는 미국의 공화당의 열렬한 정치 후원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측 시장에 지금 이미 다 빨대를 다 꽂아놨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놓고 노골적인 밀어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트고라고 하는 뭐 수탁 전문 기관에서 기관 대상 앱토스라고 하는 코인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갑에 넣어놓고 코인으로 이자 받아가세요. 뭐 이런 겁니다. 또 내년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트렌드 제가 스라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스페이스 우주가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두 가지는 스테이킹의 해가 될 거고요.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더 커질 겁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지금 이자죠. 이자는요. 전 세계 기관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이자예요. 여기 뭐 세계 2위 자산운용사죠. 뱅가드에서 그 비트코인 싫어하는 거, 워런 버핏이 금 싫어하는 게 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자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곳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이게 뭐다? 이게 지금 그 스테이킹이라는 거죠. 비트마인이 지금 이더리움을 6,678개를 또 샀습니다. 사실 스트래터지를 보면 비트코인 자체에서 이자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있다면 파생상품 만들면 되죠. 그게 뭡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스트래터지 통해서 총 4개의 이자 주는, 배당 주는 파생상품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를 누가 준다고요? 기존 스트래터지 주식 투자자 또는 신규 스트래터지 주식 투자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비트마인은 별도의 이자 주는 파생 상품을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훨씬 쉽죠. 왜? 이더리움 들고 있으면 3% 이자를 주죠.
3% 이자를 주는데 그걸 이더리움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이것은 스트래터지보다 더 좋은 거죠. 별도로 뭐 이제 뭐 전환사채 찍고 뭐 주식 뭐 그 더 찍어가지고 이거 할 필요도 실은 없다는 거겠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무지성 롱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요, 저는 저들의 행동, 역사, 지정학적인 어떤 지금 그 갈등 관계, 또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베팅이라 하면 제가 뭐 100% 확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땀과 눈물 흘렸던 자산을 집어 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틀리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죠. 틀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은 애초부터 저는 이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맞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이거는 누구도 못 맞춰요. 어쩌다 뭐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알려주겠다. 근데 이제 꼭 돈을 내라고 하시죠. 그런데 뭐 이제 카톡방이다 뭐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기다리면 그들은 당연히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근거 없는 롱은 이건 이제 맹신이죠. 아니면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적격 개인 투자자에도 코인을 허용을 하겠다. 비적격 투자자. 근데 재밌죠?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 비적격 투자자 보니까 연간 거래 한도가 30만 루블 하나로 한 558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1년에 55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한다. 근데 전 이것도 좋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냐? 연간 500만 원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거의 비트코인만 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면 뭐 이더리움 정도?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큰 뭐 마이너스를 보고 뭐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전 더 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은 내년도 7월 이전에 완료를 한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옷자만 나와도 이를 덜덜덜 떠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왜?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중앙은행에서 지금 뭐 합니까? 코인 사랍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 지금 이벤트가 벌어진 거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빠른 입법의 속도입니다. 내년 7월 전, 내년 상반기 내로 이거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코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러시아 국부 혹은 패권 전쟁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빗장을 그냥 푸는 거죠. 중국 역시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당연히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코인 세상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접점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홍콩을 통해서만 정말 그 빠른 속도로 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로는 아직 이걸 할 수는 없어요. 눈치 보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갈 때 어느 순간 이 벽을 허물 것으로 저는 그래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는요, 그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194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피델리티에서 만든 차트인데 이게 대략 30년 주기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지금 위쪽이 S&P 500 지수고 밑에는 그냥 뭐 마켓 사이클 대략 한 30년 주기입니다. 지금 거의 올라서 끝자락에 있는 거 아니야? 곧 있으면 미국의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 주리엔 티머라고 있죠. 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분석가입니다. 이분도 뭐 지금 투자 경력이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주식이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대략 3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주의 깊게 들어요. 왜? 제가 뭐 영원한 상승론자, 뭐 그건 이제 톰 리지만 저는 상승론자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성 롱은 아니에요. 왜?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내년 한 중반 정도,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중반. 이 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주기도 그렇고요. 특히 지금 이 유동성도 그렇고 미국의 주식도 얼추 끝자락에 와 다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감도, 저는 뭐 지금 이 주리엔 티머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 실은 아니거든요. 유동성을 봐도 그렇고 주식의 지금 사이클을 봐도 그렇고 이게 언젠가 마지막 강렬한 불꽃이 튈 거는 튈 것 같지만 이거 막 무지성하게 저 뭐 27년, 28년 연속으로 갈 것이다. 그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한 중반 정도, 6월, 7월 그때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IPO가 그냥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이게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때가 되면 장기 물량 제한 모든 90% 가까이 그냥 시원하게 다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금 가격 뭐 재미도 없는데 뭐 파는 얘기하냐. 근데요. 코인을 24년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4년 3월달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는데 그 3월 이후로요. 11월 초까지 한 8개월 내내 내렸어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11월 초에 트럼프 랠리가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깁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이제 뭐 몇 개월, 뭐 클래리티법 언제 될지 모르니까 몇 개월 더 눌려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눌렀다가 콱 넣는 순간 저는 정말 그 하늘로 튀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싹 합쳐보면요. 3조 달러 정도 하거든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4.6조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이런 회사의 시총이 지금 4조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회사 하나보다도 코인 전체 합쳐놓은 게 훨씬 더 작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쪼그라들어서 1.7조 달러 정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시가총액이 지금 작다고요. 코인은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볼 때 2030년까지 해서 최소 50조 달러까지는 전 간다고요. 최소. 많으면 100조 달러까지도 전 간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총이 여기서 한 30배 간다? 시총이 지금 작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반대로 시총이 커지면 그런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면의 검이죠. 극악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각오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시총이 작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제 다른 지표를 사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오픈 AI,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의 그 회사, 리플, 여기가 저는 혹시 IPO를 한다면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그 시점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왼쪽은 뭐 전설적인 헤지 펀드의 대가죠. 폴 트리더 존스고요. 오른쪽은 마이클 버리, 뭐 빅쇼트로 유명하죠. 당연히 둘 다 리스펙하고요. 둘 다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 분입니다. 근데요. 둘 중에 타이밍에 있어서 딱 한 명만 꼽아라. 폴 트리더 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폴 트리더 존스는 1987년 그리고 저기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맞췄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운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운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익셉션이에요. 예외입니다. 마이클 베리 빅숏 해가지고 뭐 3분기에 조금 뭐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둘 다 눈은 탁월해요. 근데 타이밍에 있어서는 폴 트리더 존스가 좀 더 전 날카롭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게 뭐 10월 달로 보이지만 폴 트리더 존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AI 버블 주식 시장은 1999년 10월 달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끝자락이었고 거의 뭐 어깨 왔고요. 99년 10월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닷컴 버블의 폭락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정확히 5개월 뒤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년 내내 흘러내렸었거든요. 그 닷컴 버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 오르긴 할 건데, 이건 너무나 무지성 롱을 외치면 그건 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주식과 코인 시장은 내년도에 전 좋다고 봐요. 특히 상반기. 왜? 선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돈을 찍어서 푸는 순간 아마도 그게 유동성에 가장 유리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과거 2년, 3년 전과는 달리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독주,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올라가고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뭐 M7 주식 있죠. 얘네들만 독주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기회가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다른 그 나라의 주식에도 물이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러셀 2000 지수 말씀드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은 ISM 지수라고 하는 게 지금 50 이하에서 이렇게 터덕이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코인으로 가져오면 과거 2년, 3년 솔직히 비트코인만 독주했죠. 저는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아무 코인이나 다 오른다. 그런 이제 시대는 끝입니다. 없어요. 저는 그들의 알트코인 선택을 받았던 ETF가 신청이 들어갈 시가총액이 있고 뭐 블랙락이다, 뭐 자산 토큰화다, 스테이블 코인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망들 저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고 돈 찍어서 투표하니까 사람들한테 뿌려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작정하고 뿌릴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이면 드디어 그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제조업 ISM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조업 ISM이 올라간다. 사람들, 기업, 투자자, 자영업자들, 호주머니가 조금 실질적으로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머니가 빵빵해집니다. 그때는요. ISM은 비트코인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 ISM 지수는 알트코인에 훨씬 더 민감해요. 어디에 영향을 더 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알트코인에 더 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 하나 믿고 또 알트코인 또 빚으로 사신다. 그 성공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그냥 참고시고요. 본인께서 추가로 이 영상 한 편 말고요.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23년도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바이 더 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에이다 코인이 뭐 하루에 뭐 80% 오른다? 그럼 전 과감히 던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그런 예외가 아닌 이상은 바이 더 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바보 같은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보가 될지 효자가 될지는 지금은 당연히 모르죠. 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언젠가 저는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스페이스X를 비롯한 IPO가 진행이 되고 주요 지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코인베이스 앱 순위 뭐 지금은 뭐 거의 400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해당 코인의 RSI 상대적 강도 지수가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과열 정도, 과매수, 과매도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ISM 지수, 그 다음에 DXY는 달러 인덱스죠. 한 90 언저리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더미넌스 여전히 60 정도 하더라고요. 요게 저는 40 중후반까지는 최소 떨어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IPO와 이런 지표들이 내년도에 동시에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뭐 분할로 다 던지고 잠깐 투자를 쉬는 것도 좀 필요하다. 장기 물량 그냥 냅둘 겁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인내에 대한 거 이게 누가 인내가 쉽겠습니까? 근데 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해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언젠가 거두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것과 아이고 모르겠다. 너 죽으면 너 이제 후손에게나 가라.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간의 모든 인내, 눈물, 아픔 요거요. 한순간에 크게 되돌려 받을 수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꼬리표가 붙은 돈을 들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 이 순간이 내년 어느 시점에 반드시 온다고 봐요. 왜? 오랫동안 억눌렸으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 뭐 무조건 투자를 잘했냐? 21년도 그 상승장에서 그때 내가 조금 더 팔 거라는 후회가 실은 밀려왔습니다. 전부 다 팔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려쳐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힘을 빼고 더 잘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냥 무조건 존버적이었지만 실은 뭐 A다다 아니면 이제 특정 코인이 막 하루에 뭐 80%, 뭐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냥 과감하게 다 던집니다. 그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체득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 개선을 시키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뭐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진 않죠. 하지만 기다리시고 뭐 내년 뭐 벌써 이제 연말 연시죠. 모두 해피 성탄절이 되시고 새해도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